출석은 스마트 출석으로 진행하도록 하고요. 그 번호가 아까 647번인 것 같아요. 자, 출석하는 사이에 이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강동인, 강한빈, 구동현, 유채연, 이명진, 이서강, 장유식, 정낙형, 한세영. 한솔. 오랜만에 보는 것 같네. 김민선. 없어요? 김민수. 김예진. 박은비. 이소담. 김소리. 다 불렀나? 뭐? 다 불렀죠? 네. 오늘은 그 지난 시간에 얘기한 대로 그 연습 문제 풀고 그 다음에 퀴즈 보고 퀴즈 풀이 좀 하고 그 다음에 기말고사 샘플 문제 몇 가지 사실 뭐 샘플 문제가 별 다를 건 없는데 샘플 문제 나눠주고 네, 그 문제들 이제 살펴보는 순서대로 할게요. 일단은 과제 제출은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한번 풀어보면 좋겠다라고 했던 문제들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그 11절 문제부터 우리 보기로 했었죠? 뭐 간단한 거니까 이거는 그냥 뭐 말로 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11절에 1번 어떻게 되는지 위수 한번 계산해 봤어요? 자, 1번의 첫 번째 문제는 이제 원소가 모두 4개인데 위수가 어떻게 되죠? 첫 번째 원소 0바, 0바는 위수가 1이죠. 항등원이니까 이 그 다이렉트 프로덕트 여기서 다이렉트 썸이라고 얘기를 하면 더 좋을 것 같고 다이렉트 썸의 항등원인 거니까 그거는 위수가 1이고요. 나머지들은 어떨까요? 위수가 2가 되는 거 같죠? 네, 그래서 2번 더하면 어떤 원소든지 전부 다 그 항등원 0이 돼서 0바, 0바가 되니까 항등원을 제외한 나머지 원소는 위수가 2가 되는 걸 쉽게 알 수가 있고 자, 두 번째 군을 보면 마찬가지로 첫 번째 나온 원소는 항등원이니까 위수가 1이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원소 0바, 1바는 위수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있는 원소로서 이 원소의 위수를 이제 생각해 보려면 연산을 여러 번 이제 해보는 거죠.
자, 근데 연산은 이제 성분별로 연산을 하는 거니까 그 앞에 있는 0반은 G2 바에서 연산을 계속하는 거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1반은 G3 바에서 연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녀석의 위수가 3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있는 원소는 이 녀석인데, 이 녀석의 위수도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1바, 0바의 위수는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1바, 1바는 위수가 6이 되는 것 같죠? 앞에 거는 이제 2번 더하면 이제 그 항등원이 되는 거고, 뒤에 거는 이제 3번 더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2하고 3이 그 서로 소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위수가 6이 되는 것 같고요. 얘도 위수가 6. 자, 그 다음에 2번. S3를 그 M과 N의 그 인터널 다이렉트 프로덕트로 표시를 할 수 있다면, M은 트리비얼 서브그룹이거나 혹은 M은 S3 전체일 수밖에 없다. 왜 그럴까요? 자, 이거의 정의가 M과 N은 노멀 서브그룹이면서 조건의 만족을 해야 되는 게 M하고 N을 이제 곱셈을 해서 연산을 해서 M에 있는 원소들과 N에 있는 원소들을 다 곱셈을 해서 얻어지는 집합이 전체 S3랑 같아져야 되죠. 그리고 M하고 N의 교집합이 항등원 하나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금 S3니까 여기서는 1이라고 쓰도록 합시다. S3는 치환들의 그 군인 거니까, 치환들 다 모아둔 대칭군인 거니까 아이덴티티 항등 치환을 이제 1이라고 나타내면 이런 조건의 만족을 지금 한다는 얘기죠. 자, 우선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S3의 노멀 서브 그룹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S3는 위수가 6인데, 그래서 그 물론 이제 자기 자신과 그 트리비얼 서브 그룹은 당연히 S3의 노멀 서브 그룹이 되는데, 요런 거 말고 유일한 노멀 서브 그룹이 이제 하나가 더 있죠. 이거는 자, 시그마를 1을 2로 보내고 1을 3으로 보내고 3을 1로 보내는 치환을 생각을 한다면, 이 치환은 S3에 있는 이제 원소로서 시그마의 위수가 3이 되죠. 그래서 시그마로부터 생성되는 시크릿 서브그룹을 생각을 해보면 위수가 3이 되는데 S3의 위수는 6이 되는 거니까 지수가 2가 돼서 이 녀석은 S3의 노멀 서브그룹이 되는데, 이거 말고는 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S3의 모든 서브그룹들을 우리가 쭉 나열해 본 적도 있죠. 그 연습 문제 2장 8절 문제 잠깐 한번 볼까요? 2장 8절에 1번 문제를 보면 대칭군 S3에서 그 부분군 A3가 지금 요 시그마에 의해서 생성된 시크릿 서브그룹이 되는 거죠. 자, 그거 이제 좌잉여류, 우잉여류를 모두 구해봤더니 동일하더라. 그래서 노멀 서브그룹이 된다라는 얘기를 이제 했었고, 그리고 그
헬스 다이어그램을 그 D3 헬스 다이어그램하고도 좀 비교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 예전에 나왔던 헬스 다이어그램 D3 어디서 있었더라? 그 교재 가지고 있으면 그 45페이지 2장 4절에 보기 2.4.5에 D3의 그 헬스 다이어그램 부분군에 대한 헬스 다이어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부분군들이 다 나열이 되어 있는데 그 미수가 2인 부분군들은 그 노멀 서브 그룹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어서 노멀 서브 그룹은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S3나 D3나 구조가 동일하기 때문에 S3의 헬스 다이어그램이나 D3 헬스 다이어그램이나 같은 형태가 될 거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래서 M이나 N이나 S3의 노멀 서브 그룹이라는 조건으로부터 M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딱 세 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즉 M은 S3가 되거나 혹은 M은 트리비얼 서브 그룹이 되거나 혹은 M은 위수가 3인 시크릿 서브 그룹이 되거나 이 세 가지 경우밖에 없는데, 자, 이 두 가지 경우야 뭐 지금 우리가 원하는 그런 경우인 것 같아요. 자, 구체적으로 좀 더 생각해 보면 M이 S3면 N은 뭐가 될까요? 1이 되겠죠? 1 하나만 가지고 있는 이때는 S3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 두 가지 조건을 생각하다 보니까. 자, 이 경우는 어떤가 봅시다. 자, M이 M이 이런 게 가능한가? M하고 N의 교집합이 황등원 하나밖에 없어야 된다라는 조건으로부터, 그럼 N이 될 수 있는 거는 뭐밖에 없어요? 자, N도 노멀 서브 그룹인데 노멀 서브 그룹 3개 중에서 지금 주어진 M하고 교집합을 했을 때 트리비얼 서브 그룹이 되는 거는 뭐밖에 없어요? 이것밖에 없죠. M도 세 가지, N도 세 가지인데 M이 오버일 때 교집합을 해서 이거가 되는 거는 이제 하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이 경우에는 M하고 N을 곱하면 뭐가 되죠? 그냥 M밖에 안 되는 거죠. S3가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불가능하죠. 내적인 직접으로 표현이 불가능해요. 따라서 이 경우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뭐 결론이 뭐 이거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거기 있는 M이 자기 자신이거나 S3거나 트리비얼 서브 그룹이다. 뭐 라는 게 뻔하죠. 자, 두 번째. 자, P가 소수일 때 비슷한 형태의 문제인데 내적인 직접으로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이것도 뭐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죠. 자, 어떻게 할까요? 자, CP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순환군의 부분군은 몇 개가 있어요? CP. P가 소수면? 응? 헬스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뭐 별게 없죠. 자기 자신하고 트리비얼 서브 그룹밖에 없어요. 왜?
H가 CP의 부분군이라고 하면 H의 위수는 P의 약수가 돼야 되는 거라서, 즉 H의 위수는 1 아니면 P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두 가지 밖에 없죠. 미수가 1인 경우, 위수가 P인 경우. 그럼 뭐 할 거 없죠, 그죠? 네. 자, 뭐 11점 뭐 다른 문제들도 뭐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뻔한 문제긴 하는데. 그다음에 그 2장 12절로 넘어가서 우리가 케일리의 정리를 이제 간단하게 내용을 살펴봤는데, 그 케일리의 정리의 증명 과정을 이용을 해서 그 순환군과 치환군 H가 동형이 되는지를 한번 얘기해 봐라 라는 거죠. 자, 물론 이 G하고 H가 동형이라는 사실은 뭐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순환군은 위수가 같기만 하면 동형이 되죠. 자, G도 순환군이고 H도 순환군이에요. H는 여기 있는 치환을 생각하면 치환의 위수가 n이 될 텐데, 그 치환 하나에 의해서 만들어진 시크릿 서브그룹인 거니까 H 자체도 순환군이에요. 그리고 위수가 둘 다 n이 되기 때문에 G하고 H는 동형이라는 얘기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데, 케일리의 정리를 증명하는 과정을 이제 사용을 해서 한번 확인해 보자라는 얘기죠. 자, 케일리의 정리를 생각을 해보면 G에서 G 위에 그 대칭군을 생각을 한 다음에 우리가 이런 그 군 사이에서의 함수를 우리가 생각을 하죠. 자, 여기에 여기서는 이제 G라고 쓸까, 스몰 G라고? 자, 이게 뭐죠? 스몰 G는 그 원소고, 그 군의 원소. 그다음에 여기 대응된 거는 여기서의 원소가 돼야 되는 거니까 이거 자체가 하나의 치환이 돼야 되는 거죠. 치환이라는 거는 이제 여기서는 G에서 G로 가는 1대1 대응 함수. 그걸 뭐라고 이제 불렀어요? 이제 phi of G라고 썼는데 phi of G 자체가 치환인데, 자, phi of G라고 하는 함수는 G에서 G로 가는 함수죠. 자, phi G X를 어떻게 약속했어요? X의 왼쪽에다가 G를 곱하는 걸로 우리가 이제 약속을 하게 되면 이게 호모몰피즘 이런 건 아니에요. 호모몰피즘은 아니고 그냥 1대1 대응 함수라는 거예요. 치환. 자, 그런데 이러한 그 치환으로 대응하는 이 파이라는 함수 생각을 해보면 이 파이가 그 1대1인 호모몰피즘이다 라는 사실로부터 왼쪽 정역에 있는 군 G가 오른쪽 대칭군의 부분군, 즉 여기서는 치역이 되겠죠. 그 치역과 동형이다라는 그 내용이 이제 케일리의 정리 내용인데, 자, 이 사실을 지금 여기다가 적용을 시켜보면 자,
여기 있는 그 함수를 생각을 해보죠. 자, phi g라고 하는 이 함수가 어떻게 되는 건가? 자, 스몰 g가 여기의 원소니까 a의 적당한 거듭작업으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복잡해 보이지만 뭐 적당히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순환군이기 때문에 적당한 k에 대해서. 근데 이 함수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함수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x가 있으면 x의 왼쪽에 a의 k제곱을 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x도 어디의 원소예요? 여기 g의 원소죠? 그러니까 근데 순환군이기 때문에 x는 a의 적당한 거듭작업으로 쓸 수가 있어요. 즉 phi a k 제곱이라고 쓰는 이 함수는 a의 i 제곱이 대입되면 이렇게 지금 대응을 시키는 함수예요. 이 치환을 여러분들이 아는 형태로 이렇게 써보면 자, 2a 제곱 그 두 줄로 우리가 치환을 나타낼 수 있었어요. 자, 어디로 가요? 2가 a의 k제곱으로 가는 거고 a가 a의 k 플러스 1제곱으로 대응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응이 되겠죠? 자, 물론 여기가 지수가 그 n보다 커질 수 있어요. n보다 커지더라도 그거 자체가 원소가 아니라 a를 그만큼 거듭 제곱을 한 거라서 G 안에 있는 적당한 원소하고 이제 일치할 거예요. 자, 이러한 그 치환으로 대응을 시키면 이제 케일리 정리에서 얘기하는 바가 동형이다라는 얘기인데, 자, 이런 치환을 잘 생각해 보면 어떤 치환하고 굉장히 그 유사해 보이냐면, 자, 지수만 보면 0을 K로 보내고 1을 K 플러스 1로 보내고 N-1을 K를 더한 거로 보내는데 이제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게 여기의 의미는 이제 모듈로 연산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쓴다기보다는 이렇게 쓰는 게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왼쪽에 있는 치환은 우리가 이제 관심이 있는 이 치환이 다른 형태의 치환이긴 하지만 즉 gn-1 gn 바에서 gn 바로 가는 이제 치환으로서 이런 치환에 해당하는 걸 텐데, 자, 이 치환을 우리가 흔히 아는 SN이라고 하는 N차의 대칭을 그러니까 그 대칭군을 생각을 해보면 그 대칭군 입장에서는 결국은 여기 있는 이 녀석을 간단하게 시그마라고 합시다. 시그마는 1을 하나 더한 2로 보내고 2를 하나 더한 3으로 보내고 그러다가 n을 하나 더한 n 플러스 1인데 마치 모듈로 연산처럼 다시 1로 돌아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한 그 시그마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k만큼 더해서 지금 가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 녀석은 시그마 k 제곱이나 마찬가지
되는 거예요. SN의 이제 원소로서는 처음부터 봐도 지수가 K만큼 더해진다라는 그러한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결국은 그 시그마를 이제 K번 적용한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거고, 그래서 그 주어진 그 G하고 H가 이러한 그 관계로부터 동형이라는 얘기가 케일리 정리의 내용인데요.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용하면 함수 이름 좀 구분해서 쓰도록 합시다. F라고 쓰고요. G에서 H로 가는 함수를 이러한 대응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서 A의 K제곱이 있으면 F의 A의 K제곱을 시그마의 K제곱으로 대응하는 함수를 F라고 우리가 약속을 이제 해보도록 합시다. 이러한 그 대응을 이제 고려한 거죠. 지금 여기서는 요 AK에 의해서 시그마 K랑 같은 걸로 지금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을 생각을 하면 이렇게 F를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 F가 그러면 잘 정의된 함수이고 1대1 대응 함수이고 호모몰피즘이 된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거를 생각해 볼까요? 이 함수가 잘 정의된 함수다라는 얘기는 왜 해야 되죠? 우리가 함수를 약속을 하는 걸 보면 결국 지수를 이용을 해서 함수를 약속을 했는데, 뒤에 있는 원소는 지수가 딱 하나로만 결정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어떤 원소를 생각할 때 그 A의 제곱이라는 원소를 생각해 보면 그 A의 제곱이라는 원소를 표현을 하는 지수가 딱 하나밖에 없는 건 아니죠. 무슨 얘기냐면 A의 제곱이나 A의 2 플러스 N만 거듭 제곱하는 거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원소 하나에 대해서 대응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원소 하나를 생각하면 그거에 대응하는 K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선택해서 이렇게 함수로 약속하겠다라는 거니까, 그럼 이렇게 약속하는 게 정말로 제대로 잘 정의가 됐는지를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즉 K가 여러 개가 있는데 다른 K를 하게 되면 결과값이 여러 개가 생길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의문을 해결을 해야 돼요. 자, 왜 well-defined 될까? 이 경우에는 자, 왼쪽에서 지수가 여러 개 가능을 한 것뿐만 아니라 오른쪽에서도 지수가 여러 개가 가능하죠. 그런데 쪽 정의역에서 원소를 이제 생각을 해서 A의 거듭적으로 이제 표시할 수 있을 텐데, 그때 지수가 유일하지는 않지만 두 개가 같게 되는 그러한 K와 K 프라임 두 개의 지수가 있다면 이 두 개의 지수의 관계는 어때요? 이게 성립할 필요충분 조건은 위수가 n인 순환군이고 A의 위수가 n인 거니까 거듭 제곱해서 같아지려면 지수의 차이가 n의 배수가 돼야 되는 필요가 있어요. 자, 근데 조금 전에 생각했던 이 관계를 오른쪽 시그마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도 시그마라고 하는 이 치환의 위수도 n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이 시그마 k 제곱과 시그마 k 프라임 제곱이 같을 조건과도 동치가 돼요. 그래서 왼쪽이 같으면 오른쪽이 같고요. 오른쪽이 같으면 왼쪽이 지금 같은데, 그래서 well-defined라고 하는 뜻은 자, 원소는 같지만 지수가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지수가 다르더라도 원소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시그마 k 제곱이나 시그마 k 플러스 제곱이 같기 때문에 정의역에 있는 한 값이 여러 개로 대응되는 게 아니라 딱 하나로 대응이 되는 거니까 well-defined 된다. 즉, 이 동치 명제에서 이쪽 방향이 성립하기 때문에 well-defined 된다라는 거예요. 자, F는 1대1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자, 조금 전에 동치 명제에서 한쪽 방향만 우리가 활용을 해서 well-defined가 된다는 거를 제 얘기를 했는데, 동치 명제의 반대 방향을 생각해 보면 오른쪽이 같으면 왼쪽이 같다라는 사실로부터 즉 함수값이 같으면 원래 정의역에 있는 값이 같다라는 의미니까 그게 f라는 함수가 1대1 함수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동치 조건은 well-defined가 된다라는 것과 f가 1대1이 된다라는 것을 두 개를 다 알려주는 그러한 명제가 되겠어요. 자, 그런데 정의역의 그 위수 n, 공역의 위수도 n, 위수가 동일한 유한집합인데 1대1 함수니까 1대1 대응까지 되겠죠? 좀 더 자세히 쓰면 정의역과 공역의 위수가 n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1대1) 대응 함수가 되고, 자 마지막으로 호모몰피즘을 확인해 볼까요? G에 있는 두 원소의 곱을 생각을 해서 F에 의해서 대응시키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호모몰피즘이 돼요. 그래서 그 동형관계에 따라서 F는 그룹 아이소몰피즘이다. 그래서 G하고 H가 동형이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물론 이 방법 말고도 뭐 다르게 우리가 동형이다라는 사실을 얻을 수가 있는데, 지금 이 함수를 우리가 F를 정의한 근거는 케일리 정리의 증명 과정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만들었던 거죠. 네. 자, 그러면 13절 연습 문제가 마지막 연습 문제죠. 13절에 2번을 발표를 안 시키고 그냥 어떻게 다 해버리는 분위기로 바뀐 것 같은데. 시그마 인버스 시그마라고 있어요.
시그마 정의는 따로 쓰도록 하고요. 이렇게 씁시다. 자, 시그마는 x를 x 인버스로 대응하는 함수인데 G가 아벨군 1표 충분 조건이 시그마가 오토몰피즘이다라는 것은 뭐 그냥 뻔할 것 같아요. 자, 아벨군이면부터 시작을 하면 시그마가 자기 동형 사상인지를 이제 확인을 해보면 되겠어요. 자, 일단 호모몰피즘인지 먼저 확인하기 위해서 시그마의 x랑 y, x하고 y는 g의 원소겠죠? 대응시켜 보면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g가 아벨군이니까 그 오른쪽에 y 인버스랑 x 인버스 곱을 순서를 바꿔도 되겠고, 그리고 보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그마는 그룹 호모몰피즘이 되겠어요. 즉 아벨군이라는 사실이 여기 넘어갈 때 이제 사용이 되죠. 자, 그리고 시그마가 1대1 대응이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기 위해서 커널을 생각을 해보면 시그마의 커널에 들어가는 x들은 어떤 조건을 만족을 하겠어요? 대응한 결과가 항등원이 되는 거죠. x 인버스가 항등원이 되는 거는 뭐 당연히 항등원밖에 없을 거니까 따라서 f가 시그마가 1대1 함수가 되겠어요. 자, 근데 G가 뭐 유한군이라면 이것만 가지고도 뭐 충분하겠지만 뭐 유한군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무한군인 경우까지 생각을 한다면 온투라는 얘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시그마가 G에서 G로 갔는데 온투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공역에 있는 임의의 원소는 치역에 속한다라는 얘기를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G이긴 하지만 이제 오른쪽 공역에서 임의로 한 원소를 생각해서 어떤 원소가 X로 대응되는 그런 그 동그라미가 있는가라는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해요. 자, 어떻게 하면은 시그마에 뭐를 이제 동그라미를 하면은 X가 될까요? X 인버스가 되겠죠? X 인버스에 다시 인버스로 대응하면 X가 되는 거니까. 즉 임의의 X가 이제 치역에 속한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공간이 없으니까 말로 마무리하면 따라서 치역이 전체 G랑 동일하다. 그래서 온투가 된다. 그래서 오토몰피즘이 된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자 반대 방향을 생각을 해보면 시그마가 오토몰피즘이라는 거를 알고 있을 때 아벨군인지를 이제 확인해 보는 거예요. 자, 아벨군이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G에 있는 임의의 두 원소의 곱이 이제 바뀌어지는가를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임의로 두 원소를 택하고, 자, 이거에 대해서 x 곱하기 y랑 y 곱하기 x가 같은지가 이제 궁금한데, 시그마가 오토몰피즘이다라는 사실을 이제 이용을 이제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호모몰피즘이라는 사실을 적용해 보면 되겠죠? 시그마 그러니까 호모몰피즘이니까 이것이 성립할 거예요. 자, 이것을 갖다가 코드를 한번 써보면, 자, 왼쪽은
x하고 y 인버스죠. 자, 오른쪽은 이렇게 돼요. 자, 그게 같다는 건데, 그다음에 왼쪽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냥 이제 그 시그마가 홈모피즘이라는 사실을 적용하면 요거는 알 수 있어요. 이걸 보니까 얘하고 얘가 같고 얘하고 얘가 같은데 x 인버스랑 y 인버스를 순서를 바꿀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것만으로도 사실은 뭐 충분하기는 하지만 이게 좀 모양이 예쁘지가 않은 거니까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여기다가 뭐 그 할 때 그 전체 인버스를 택하는 게 한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쓰고 따라서 이렇게 전체 인버스를 택하면 같을 거고 이제 이 식에다가 이제 아까 그 계산을 이제 더 해보면 앞부분을 계산해 보면 얘는 x, y 인버스로 대응했다 다시 더 인버스니까 x, y가 되는 거고요. 비슷하게 시그마 y 인버스 시그마 x 인버스는 앞에가 y 인버스의 인버스 뒤에가 x 인버스 인버스니까 y x가 돼서 얘하고 얘가 같다는 식을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아벨군이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네, 그 다음에 3번 마지막일 것 같은데 자, 위수가 8인 순환군을 생각하고 이 순환군에 대해서 오토몰피즘 그룹을 이제 생각을 해보자. 즉 G에서 G로 가는 아이소몰피즘들을 다 생각을 해보자. 그런 게 뭐가 있을까 하는 거죠. 자, 그게 우리가 앞에서 그 강의 시간에 이제 교재 본문에 나와 있는 이제 내용인데, 자, 그런 거는 거듭 작업하면서만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이 함수가 원소가 들어오면 그 녀석을 R번 거듭 제곱하는 함수를 생각을 해보면 이 함수가 그 아이소몰피즘이 되는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언제 그렇죠? 군의 위수가 n이라고 할 때 그 위수 n과 거듭 제곱하는 그 지수가 서로 소인 상황이라면 이 함수가 아이소몰피즘이 되는 거고 이 사실을 이제 활용하면은 순환군에 대해서는 오토몰피즘 그룹이라는 게 결국은 시그마 R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그 시그마 R인데 지금 R과 N이 서로 소인 그런 R들을 생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녀석이나 뭐 N을 썼다가 8을 썼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다 그냥 N 쓸까요? 동형이죠. 여기서는 이제 그 R 반대 R과 N이 서로 소인 오른쪽이 이제 기약 잉여류 군이라고 불렀던 거고요. 자, 그럼 이 경우에는 뭐가 될까요? 그 시그마 R이라고 하는 게 가능한 게 시그마 n이 8이니까
시그마 1이 있고요. 시그마 1은 x를 x로 대응하는 거, 시그마 3가 있겠죠. x를 세제곱으로 대응시키는 함수, 그 다음에 시그마 1, 3, 4, 5가 되나요? 마지막으로 거듭 제곱하는 함수 이 4개가 G에서 G로 가는 모든 아이소모피즘, 오토몰피즘 전체가 되고, 자, 이것과 이제 관련해서 n이 8인 경우에 기하 잉여류 군을 생각을 해보면 1바, 3바, 5바, 7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왼쪽 오토몰피즘 그룹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 기하 잉여류 군이 모습은 좀 다르지만 뭐 1357의 그 공통적인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잘 본다면 뭐 구조가 동일하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네, 된 것 같고요. 잠깐 쉬었다가 그러면 퀴즈를 뭐 몇 문제 안 되고 간단한 거긴 하지만 퀴즈 보고 퀴즈 문제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에어컨 잘 나왔는데 왜 또